비가 오네요.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가요? 오늘처럼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날이면 도시의 불빛이 유난히 물기 머금은 수채화처럼 번져 보입니다. 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붉은 테일램프들을 보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괜히 눅눅해지는 기분 다들 아시죠? 방금 막차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습기 찬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멍하니 밖을 내다보는데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참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내려와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서 푸석푸석한 그 얼굴. 아, 거울 속에 제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나 오늘 하루도 진짜 치열하게 버텼구나.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고단했습니다. 아침부터 직속 상사한테 불려가서 깨지고 점심도 거른 채 보고서를 수정했는데 오후에 또 깨지고 너덜너덜해진 멘탈을 간신히 부여잡고 나온 퇴근길이었거든요. 지금 타고 있는 이 낡은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제 몸도 같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버스 맨 뒷자리, 오른쪽 구석 창가 자리요. 거기에 몸을 구겨 넣듯 앉아서 이어폰을 꽂을 힘조차 없어서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 공기가 참 무겁더군요. 비에 젖은 우산 냄새, 사람들의 한숨 섞인 숨소리. 아마 이 버스에 탄 모든 사람이 저처럼 각자의 무게를 견디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겠죠. 그 정막이 참 익숙하고도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한 정막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바로 앞자리에 앉은 여자분이었습니다. 검은색 롱 패딩을 입고 머리는 대충 끈으로 묶은,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저와 비슷한 또래의 직장인 같았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목소리 톤이었죠. 아, 왜 또 전화질이야? 내가 바쁘다고 했잖아.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독서실처럼 조용하던 버스 안에서 대포가 터진 줄 알았거든요. 꾸벅꾸벅 졸던 승객들이 화들짝 놀랐겠고 스마트폰을 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여자에게 쏠렸습니다. 저도 미간을 찌푸리며 속으로 생각했죠. 아, 오늘 일진 진짜 사납네. 똥 밟았다. 조용히 좀 쉬면서 가려고 했더니 편하게 가긴 글렀구나. 하지만 여자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바짝 댄 채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쉴 새 없이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말투를 들어보니 어머니인 것 같더군요. 엄마, 내가 김치 좀 그만 보내라고 몇 번을 말해? 우리 집 냉장고 코딱지만 한 거 몰라? 넣을 데도 없다고. 그리고 저번에도 내가 말했잖아. 택배비가 김치값보다 더 나온다고. 사 먹는 게 훨씬 싼데 왜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해, 도대체. 듣고 있자니 제가 다 민망해질 정도였습니다.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시골에 계신 엄마가 딸 생각해서 딸이 밥 굶을까봐 김치 좀 보내준다는 건데 그게 저렇게까지 악을 쓰며 사람들 다 들리게 화낼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한편으론 저 여자의 그 짜증 섞인 목소리가 묘하게 제 마음을 쿡쿡 찔렀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랬거든요. 출근 시간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밥은 먹었니?
비 온다는데 우산 챙겼어? 하는 그 걱정이 바빠 죽겠는데 그 순간엔 왜 그렇게 성가신 짐처럼 느껴지던지요. 아, 알았어. 늦었어. 나중에 할게. 하고 툭 끊어버렸던 제 모습이 저 여자의 뒷모습에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불쾌했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부끄러운 밑바닥을 들킨 것 같아서요. 하지만 여자의 통화는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운전석의 기사님이 룸미러로 계속 힐끔거리는 게 보였고 제 옆자리에 앉은 중년 아저씨는 에이 거참 공중도덕도 없이 하며 혀를 찼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번에 보낸 거 간은 왜 이렇게 짰어? 나 요즘 살 뺀다고 저염식 한다고 했잖아.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지? 버리기도 힘들고 먹기도 싫고. 아, 진짜 짜증나게 왜 그래? 와, 진짜 너무하네. 아무리 편한 가족이라도 그렇지. 공공장소에서 그것도 낳아주신 어머니한테 저렇게까지 모진 말을 쏟아내다니. 듣다 못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마디 해야겠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소음 고문에 시달리는 버스 안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도 총대를 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굳은 표정으로 몸을 일으켜 앞 좌석을 향해 확 돌아섰습니다. 어깨를 톡톡 치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통화 소리 좀 낮춰주세요. 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끝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보인 건 여자가 귀에 바짝 대고 있는 스마트폰의 화면이었습니다. 어두운 버스 안이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 화면은 아무런 불빛도 없이 새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통화 연결 시간도 상대방의 이름도 통화 종료 버튼도 없었습니다. 그저 칠흑 같은 검은 액정 위에 창밖의 가로등 불빛과 여자의 젖은 눈동자만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통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연결되지 않은 차가운 기계에 대고 혼자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멍하니 서 있는 그 순간에도 여자의 입술은 계속 달싹거렸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그 표독스럽고 날카롭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고 물기 어린 목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 내 말 들려? 엄마가 저번에 보내준 김치. 이제 한 포기밖에 안 남았는데. 나 그거 아까워서 먹지도 못하고 있어. 그거 다 먹으면 나 이제 어떡해? 나 이제 누구 김치 먹고 살아?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제 시선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여자의 무릎 위에는 낡고 구겨진 쇼핑백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패딩 점퍼 사이로 비죽 튀어나온 소매. 그건 검은색 상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쇼핑백 옆 버스 바닥에는 하얀 국화꽃 한 송이가 힘없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세상에서 하나뿐인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오는 길이었던 겁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고 텅 빈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그 버스 안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자는 참았던 오열을 터뜨리며 꺼진 전화기에 대고 절규하듯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짜다고 투정 안 부릴게. 택배비 아깝다고 화도 안 낼게. 냉장고 좁아도 되니까. 베란다에 쌓아둬도 되니까. 한 번만 더 보내주라.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내 전화 받았잖아. 응? 버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버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 밥 굶고 다닌다고 엄마가 잔소리해야지. 왜 대답이 없어, 엄마? 나 무섭단 말이야. 엄마 목소리 안 들리면 나 어떻게 살아? 버스 안에 그 누구도 미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혀를 차던 옆자리 아저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안경을 벗어 눈가를 훔쳤고 운전석의 기사님도 말없이 라디오 볼륨을 완전히 줄이셨습니다. 그 시끄럽던 소음이 사실은 소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다시는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보내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처절한 독백이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따뜻하게 말 한마디, 고맙다 한마디 못해드린 게 사무쳐서 이제는 영영 신호가 가지 않을 그 번호에 대고 마치 엄마가 살아있는 것처럼 여전히 내 투정을 받아주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어리광을 부려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대답 없는 검은 화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제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건네줄 휴지조차 없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홈 버튼을 눌렀습니다. 환하게, 너무나도 환하게 제 전화기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통화 목록에 저장된 엄마라는 두 글자, 평소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두 글자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눈부시고 아리게 다가오는 걸까요? 아까 아침에 제가 나중에 할게 하며 퉁명스럽게 끊어버린 그 통화가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자기 목숨을 바꿔서라도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기적 같은 목소리였는데 말이죠.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여자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국화꽃을 챙겨 내렸고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지만 땅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길 한복판에 멈춰서서 엄마에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갑니다. 뚜루루, 뚜루루. 이 신호음이 이렇게 감사한 소리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딸, 웬일이야 이 시간에? 아직 안 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잠긴 목소리. 그리고 밥은 먹었냐고 묻는 그 지겨운 레퍼토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누가 괴롭혀? 아니야. 그냥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내일부턴 짜증 안 내고 내가 먼저 전화하겠다고. 그 말을 삼키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한번 봐주세요. 화면이 켜져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쥐고 있는 겁니다.
혹시 배터리가 없어서 아니면 일이 너무 바빠서 그것도 아니면 쑥스러워서 소중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일을 미루고 있진 않으신가요? 저 버스 안에 여자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꺼진 화면은 충전해서 다시 켤 수 있지만 꺼진 생명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켤 수 없다는 것을요. 오늘 밤 이 방송이 끝나는 대로 사랑하는 부모님께 혹은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엄마, 나야. 아빠, 식사하셨어요? 이 짧고 평범한 한마디가 먼 훗날 검은 화면을 붙들고 흘려야 할 뼈저린 눈물을 닦아줄지도 모릅니다. 지금 통화 버튼을 누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